이 사람 겨 살려야 해겨. 태풍이 몰아치는 밤, 72세 해녀 할머니가 바닷가에서 쓰러진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양복 차림의 젊은 남자는 의식을 잃은 채 가방 하나를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남자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15년 전 바다에서 잃어버린 아들과 비슷한 나이였거든요. 정우야, 우리 정우 같네. 할머니는 폭풍을 뚫고 남자를 집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재벌가의 수십억 원 유산을 둘러싼 살인 음모에 휘말린 변호사였고 검은 정장을 입은 괴한들이 그를 찾아 섬 전체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야, 할머니, 도망가세요. 저 때문에 위험해요. 하지만 할머니는 이 젊은 변호사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바다가 앗아간 아들 대신 이번에는 반드시 지켜내고 싶었으니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태풍이 몰아치는 밤이었습니다. 바람이 미친 듯이 울부짖고 파도가 바위에 부딪혀 하얀 포마를 일으켰습니다. 저는 집 안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은 물질 못하겠네. 72년을 살면서 이런 태풍은 수없이 봤지만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15년 전 정우를 잃은 그날도 이런 날이었습니다. 정우는 제 아들이었습니다. 당시 25살 한창 젊은 나이였죠. 서울에서 일하다가 명절에 집에 오던 길이었습니다. 배를 타고 섬으로 오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 후로 소식이 없었습니다. 바다가 내 아들을 삼켰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고 일어섰습니다. 그래도 해안가 한번 봐야지. 태풍이 지나가면 떠내려온 쓰레기를 치워야 했습니다. 미리 확인해 두는 게 좋았습니다. 검은 잠수복을 걸치고 손전등을 들었습니다. 밖으로 나가자 빗줄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와, 진짜 새네. 바람에 몸이 휘청거렸지만 저는 익숙하게 걸었습니다. 해녀로 50년을 살았습니다. 이 정도 바람은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해안가로 내려갔습니다. 손전등을 비추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빠져나가며 모래사장을 쓸고 갔습니다. 어라? 저 멀리 뭔가 검은 것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떠내려온 나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가보니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고? 저는 급히 달려갔습니다. 젊은 남자였습니다.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비싼 옷으로 보였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손으로 검은 가방을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의식을 잃었는데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자의 목에 손을 댔습니다. 맥박이 뛰었습니다. 약하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살았네. 다행이다. 저는 남자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남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정우야? 15년 전 바다에 빠진 제 아들. 지금쯤이면 이 남자와 비슷한 나이였을 겁니다. 30대 초반쯤 남자의 얼굴이 정우와 겹쳐 보였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사람 살려야 해. 저는 남자를 업었습니다. 72살 할머니가 30대 남자를 업는다는 게 말이 안 되지만 저는 해녀였습니다. 평생 무거운 물건을 나르며 살았습니다. 힘은 있었습니다. 남자를 업고 천천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태풍이 더 세게 몰아쳤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20분쯤 걸었을까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남자를 방에 눕히고 젖은 옷을 벗겼습니다. 양복 안에 흰 셔츠,
넥타이까지 말끔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서울 사람인가?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신분증이 있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갑도 핸드폰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그 검은 가방만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빼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남자의 소나기가 너무 강했습니다. 의식이 없는데도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뭐가 들었길래? 궁금했지만 억지로 빼앗지는 않았습니다. 남자 몸을 닦아주고 마른 옷을 입혔습니다. 남편이 입던 옷이었습니다. 20년 전 돌아가셨지만 옷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이불을 덮어주고 저는 옆에 앉았습니다. 남자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정호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눈물이 났습니다. 15년 전 그날 이후 저는 매일 바다를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정우가 돌아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바다는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남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을 거요. 내가 지켜줄게. 그날 밤 저는 남자 곁을 지켰습니다. 밤새 열이 오르지 않는지 숨은 쉬는지 확인했습니다. 새벽 4시쯤이었을까요? 남자가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얼른 물을 떠왔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남자가 눈을 떴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유 원장, 지켜야. 회장님, 뭐라고요? 유 원장, 안 돼. 지켜야. 남자가 다시 기절했습니다. 저는 남자를 눕혔습니다. 유 원장, 회장님? 무슨 소린지 몰랐지만 심상치 않았습니다. 저는 남자가 붙잡고 있는 가방을 보았습니다. 이 안에 유 원장이 있는 건가? 궁금했지만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남의 물건을 함부로 보면 안 됩니다. 남자가 깨면 물어보면 되었습니다. 저는 다시 남자 옆에 앉았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태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 안은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15년 만에 느껴보는 온기였습니다. 아들을 돌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 사람, 무슨 일을 겪은 걸까? 양복을 입고 바다에 빠졌다는 건 사고가 아닐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누군가 밀어 넣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위험한 일에 휘말린 건가? 불안했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사람을 지켜주기로. 바다가 정우를 데려갔지만 이번에는 다른 사람이라도 살려야겠다고. 그렇게 밤이 깊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태풍은 지나갔지만 하늘은 여전히 흐렸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미역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깨어나면 따뜻한 거 먹여야지. 15년 전 정호가 서울에서 내려올 때마다 제일 먼저 찾던 게 미역국이었습니다. 엄마, 나 미역국 먹고 싶어.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때 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얼른 불을 끄고 방으로 갔습니다. 남자가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여기가 어디? 남자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정신 드셨어요? 괜찮아요? 저는 다가가 남자를 부축했습니다. 남자가 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바닷가에서 쓰러져 있더라고요. 집으로 모셔왔어요. 남자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갑자기 가방을 찾았습니다. 가방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걱정 말아요. 저는 옆에 있던 가방을 건넸습니다. 남자는 가방을 받아들고 안을 확인했습니다. 서류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남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다. 다행이야. 물 드릴게요. 천천히 드세요. 저는 물을 떠다 주었습니다. 남자는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목이 말랐는지 단숨에 다 마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괜찮아요. 근데 어쩌다 바다에 남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유진우라고 합니다. 변호사예요. 변호사? 네. 서울에서 일하고 있어요. 남자. 아니, 진우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사람들한테 쫓기고 있어요. 쫓긴다고요? 네. 이 가방 때문에. 진우 씨가 가방을 꼭 안았습니다. 무슨 일인디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진우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씀드릴 수 없어요. 할머니가 위험해질 수 있어요. 위험? 네. 이 사람들은 정말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사람 죽이는 것도 서슴지 않아요. 진우 씨의 얼굴에 공포가 어렸습니다. 저를 바다에 빠뜨린 것도 그 사람들이에요. 뭐라고요? 부두에서 저를 붙잡아서 바다에 던졌어요. 죽으라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사람을 바다에? 그런디 왜 그런 짓을? 이 가방 안에 있는 게 그 사람들한테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진우 씨가 가방을 쓰다듬었습니다. 이게 있으면 그 사람들이 감옥에 가거든요. 그래서 저를 없애려고 한 거예요. 저는 진우 씨를 보았습니다. 젊은 나이에 이런 일을 겪다니. 그럼 경찰서에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가고 싶어요. 하지만 진우 씨가 창밖을 보았습니다. 지금 당장은 못 가요. 저 사람들이 저를 찾고 있을 거예요. 항구에도 공항에도 사람을 풀어놨을 거예요. 그럼 어쩌려고요? 며칠만 여기 숨어 있으면 안 될까요? 태풍 때문에 배가 안 뜨잖아요. 저 사람들도 이 섬에 못 올 거예요. 진우 씨가 저를 보았습니다. 할머니, 부탁드려요. 며칠만 숨겨주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젊은 사람을 내쫓을 수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며칠 있어요. 정말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진우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근데 할머니, 혹시 성함이? 박순례요. 박순례 할머니님, 정말 감사합니다. 목숨을 구해주셨어요. 괜찮아요. 국 끓였으니 드세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미역국을 퍼왔습니다. 진우 씨는 국을 받아 먹었습니다.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진우 씨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생각나요. 어머니도 이렇게 미역국 끓여주셨는데 어머니는 어디 계시는디요? 돌아가셨어요. 제가 어릴 때 그랬구나. 저는 진우 씨가 안쓰러웠습니다. 어머니 없이 자랐다니. 천천히 드세요. 더 있어요. 네. 고맙습니다. 진우 씨는 국을 다 먹고 밥도 한 그릇 비웠습니다. 정말 맛있었어요. 오랜만에 제대로 먹는 것 같아요. 많이 힘들었겠지? 네. 근데 할머니 덕분에 살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마을에 장 보러 갔습니다. 진우 씨는 집에 숨어 있기로 했습니다. 마을 슈퍼에서 라면과 통조림을 샀습니다. 계산을 하는데 슈퍼 주인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순례 씨 들었어요? 어제 항구에 검은 차 여러 대 왔었대요. 검은 차? 네. 서울서 온 사람들인가 봐요. 정장 입고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뭐하러 왔대요? 글쎄요. 사람 찾는다던데. 누구 찾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태풍 때문에 배 못 타고 돌아갔대요. 그랬어요? 네. 이상한 사람들이요. 뭔가 심상치 않더라고요. 저는 장바구니를 들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진우 씨에게 말했습니다. 진우 씨, 저 사람들 벌써 왔었대요. 뭐라고요? 진우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제 항구에 검은 차 여러 대가 왔었대요. 사람 찾는다고. 이럴 수가. 벌써? 진우 씨가 떨었습니다. 태풍 때문에 배 못 타고 돌아갔대요. 근데 곧 다시 올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진우 씨가 패닉 상태였습니다. 저는 진우 씨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진정해요. 일단 여기는 안전해요. 아무도 모르니까. 하지만 마을 사람들한테도 말 안 했어요. 아무도 몰라요. 진우 씨가 천천히 숨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걱정 말아요. 내가 지켜줄게요. 저는 진우 씨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사실 저도 불안했습니다. 그날 밤 창밖을 보니 마을에 낯선 차 불빛이 보였습니다. 검은 승용차였습니다. 벌써 돌아온 건가?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일찍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어젯밤 본 검은 차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마음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진우 씨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부엌으로 가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똑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누구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 저 마을 이장 이춘식이에요. 이장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장님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뒤에 두 사람이 더 서 있었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와 30대 후반의 여자였습니다. 둘 다 비싼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순례 씨, 이분들이 할 말씀 있다고 해서요. 이장님이 말했습니다. 남자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저는 강민수라고 합니다. 공손한 말투였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무슨 일인디요? 사실은 저희가 찾는 사람이 있어서요. 강민수가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진우 씨 사진이었습니다. 까만 정장 입은 사람 못 보셨어요? 30대 초반, 키 크고.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하지만 태어난 척했습니다. 모르겠소. 정말요? 여자가 나섰습니다. 할머니, 여기 사시는 거 보니 힘드시겠어요. 여자. 서유진이 가방에서 돈 뭉치를 꺼냈습니다. 정보 주시면 1,000만 원 드릴게요. 현금으로요. 진짜 현금이었습니다. 저는 서유진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필요 없소? 네. 돈 필요 없어요. 모른다니까요. 서유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강민수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우리가 찾는 사람은 회사 돈을 훔친 범죄자예요. 그냥 좀 도와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어쩔 수 없소. 강민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할머니, 강민수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이 섬 다 뒤지면 나올 거야. 협조 안 하시면 할머니도 곤란해질 수 있어요. 위협하는 거요? 충고해요. 강민수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좋아요. 그럼 우리가 직접 찾겠습니다. 강민수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전부 들어와. 집집마다 수색해. 잠시 후 검은 차 여러 대가 마을로 들어왔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내렸습니다.
이 섬 구석구석 다 찾아. 강민수가 소리쳤습니다. 남자들이 흩어졌습니다. 저는 급히 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진우 씨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할머니, 밖에서 소리가. 진우 씨, 저 사람들이 왔어요. 집집마다 수색하고 있어요. 진우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떡해요? 내가 아는 곳이 있어요. 거기로 가요. 어디요? 해식 동굴이요. 바닷물 빠지면 들어갈 수 있는 동굴. 내가 물질할 때 쓰는 곳인디 아무도 모르는 곳이요. 지금 갈 수 있어요? 저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물때가 1시간 후면 썰물이요. 지금 가면 돼요. 좋아요. 가요. 저는 뒷문을 열었습니다. 다행히 뒷골목은 한산했습니다. 조용히 따라와요. 저는 앞장섰고 진우 씨가 뒤따랐습니다. 마을 뒤편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나무들이 우거져 있어 몸을 숨기기 좋았습니다. 20분쯤 걸었을까요? 해안가가 보였습니다. 저기에요. 저 바위 뒤에. 커다란 바위를 가리켰습니다. 바위 뒤편에 동굴 입구가 있었습니다. 물이 조금 차 있었지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들어가요. 저는 진우 씨를 이끌고 동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동굴 안은 어두웠지만 저는 익숙했습니다.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자 물이 빠진 공간이 나왔습니다. 제 작업 공간이었습니다. 해녀 장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여기서 쉬어요. 안전해요. 진우 씨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조용히 있다가 진우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응? 제가 제대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왜 쫓기는지. 저는 진우 씨를 보았습니다. 말하고 싶을 때 해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할머니가 이렇게까지 도와주시는데 알 권리가 있어요. 진우 씨가 가방을 열었습니다. 이 안에 유언장이 들어있어요. 유언장? 네. 제 은인이셨던 강태수 회장님의 유언장이에요. 진우 씨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회장님은 저를 키워주신 분이에요. 저는 고아였거든요. 어릴 때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회장님이 우연히 저를 보시고는 학비를 대주셨어요. 대학도 로스쿨도 전부 회장님 덕분에 다닐 수 있었어요. 진우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장님은 저를 아들처럼 대해주셨어요. 너는 내 아들이나 다름없다고 하셨어요. 저는 진우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회장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 유언장을 맡기셨어요. 무슨 내용인디요? 진짜 상속인은 회장님 조카딸이에요. 강지은이라는 분인데. 진우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분은 지적 장애가 있으세요. 착하고 순수한 분이신데. 근디 왜 강민수가 아까 온 그 사람이 회장님 조카예요. 강지은 씨 오빠고요. 진우 씨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강민수는 지은 씨를 정신병원에 가뒀어요. 그리고 가짜 유언장을 만들어서 재산을 혼자 차지하려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런 나쁜 짓을. 네. 그래서 제가 진짜 유언장을 가지고 경찰서에 가려고 했는데 강민수가 알아챘어요. 그리고 진우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부두에서 저를 잡아서 바다에 던졌어요. 죽으라고. 저는 진우 씨를 달랬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할머니, 죄송해요. 할머니까지 위험하게 만들어서. 아니요. 당신 잘못 아니에요. 저는 진우 씨를 쓰다듬었습니다.
마치 제 아들을 안는 것처럼 그렇게 두 사람은 동굴 안에서 서로를 의지했습니다. 밖에서는 강민수 일당이 섬을 수색하고 있었지만 동굴 안은 이상하게 평화로웠습니다. 동굴 안에서 저는 진우 씨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그 유언장에는 뭐라고 적혀 있는디요? 진우 씨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회장님 재산의 80%는 강지은 씨에게, 20%는 사회에 환원하라고 적혀 있어요. 강민수한테는 아무것도 없어요. 진우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회장님은 강민수를 믿지 않으셨어요. 회장님 살아계실 때부터 강민수가 회사 돈을 빼돌리는 걸 아셨거든요. 그런디도 족하니까 참으셨던 거요? 네. 가족이니까요. 그래도 재산만큼은 지은 씨에게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진우 씨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강민수가 15년간 횡령한 증거예요. 회장님이 몰래 모아두신 거예요. 저는 서류를 보았습니다. 숫자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얼마나 되는디요? 3천억 원 정도. 3천억.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뭘 했는디요? 자기 사업 키우고, 해외에 빼돌리고, 온갖 나쁜 짓 다 했어요. 진우 씨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래서 회장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이 서류를 맡기시며 말씀하셨어요. 진우야, 부탁이다. 지은이를 지켜줘. 그리고 민수를 법의 심판을 받게 해줘. 저는 회장님 은혜를 갚아야 해요. 꼭 지은 씨를 구하고 강민수를 감옥에 보내야 해요. 진우 씨의 눈에 결연한 빛이 보였습니다. 저는 진우 씨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할 수 있을 거요. 우리 같이 해봅시다. 고맙습니다, 할머니. 그때였습니다. 동굴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근처 다 뒤져봐. 동굴도 있다던데? 저는 진우 씨에게 손짓했습니다. 쉿. 조용히. 두 사람은 동굴 깊숙한 곳으로 물러났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동굴 입구까지만 왔다가 돌아갔습니다. 물이 차 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어. 나중에 물 빠지면 다시 와. 알았어.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단 안전하네요. 네. 그런데 할머니, 저들이 물 빠지면 다시 온대요. 괜찮아요. 그때까지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저는 동굴 입구를 보았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썰물은 오후 4시쯤 되어야 완전히 빠져요. 그 전까지는 안전해요. 그럼 그때까지 여기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두 사람은 동굴 안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조용히 있다가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진우 씨. 네. 강지은 씨는 어떤 사람이요? 진우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착한 사람이에요. 정말 순수하고. 장애가 있다고 했지? 네. 지적 장애가 있으세요. 하지만 마음은 누구보다 따뜻하세요. 진우 씨가 눈을 감았습니다. 회장님이 살아계실 때는 지은 씨가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회장님이 매일 지은 씨랑 산책하시고 같이 밥 드시고, 근디 회장님 돌아가시고는 강민수가 바로 정신병원에 보냈어요. 지은이가 정신병이 있어서 치료받아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진우 씨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제가 병원에 찾아갔었어요. 지은 씨 면회하러. 만났어요? 네. 지은 씨는 창밖만 보고 계셨어요. 삼촌이 언제 데리러 와? 하시면서 진우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곧 데리러 올 거예요라고 했더니 지은 씨가 웃으시면서 고마워요. 진우 아저씨.
진우 아저씨는 좋은 사람이에요라고 하셨어요. 저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꼭 구해야지. 네, 꼭 구할 거예요. 그때였습니다. 동굴 밖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다. 강민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진우 씨를 보았습니다. 진우 씨가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그 순간 이장이 말했습니다. 이 동굴이 맞아요. 이장?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마을 이장 이춘식? 여기가 순례 할매가 물질할 때 쓰는 동굴이요. 아무도 모르는 곳이라고. 이장님이 우리를 판 거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장님은 저와 어릴 때부터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마을에서 평생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돈에 넘어간 겁니까? 강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좋아. 물 빠질 때까지 기다려. 입구를 지켜. 네. 여러 명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동굴 입구 근처에 진을 치는 소리였습니다. 이제 찾은 것 같으니까 3천만 원 빨리 주쇼. 이장이 말했습니다. 저는 진우 씨를 보았습니다. 이제 어떡하죠? 진우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동굴 안쪽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진우 씨, 네, 이 동굴에 다른 출구가 있어요. 정말요? 네, 물속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썰물 때 바닷길이 생겨요. 그 길로 가면 저쪽 바위로 나갈 수 있어요. 그럼 탈출할 수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위험해요. 물길을 잘 모르면 못 찾아요. 저는 진우 씨를 보았습니다. 나는 50년 넘게 이 바다에서 물질했어요. 물길 다 알아요. 그럼 같이 가요. 하지만 저들이 눈치챌 거요. 우리 둘이 다 나가면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밖에서 강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물이 빠지기 시작했어. 준비해. 네. 시간이 얼마 없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저는 진우 씨를 보았습니다. 진우 씨, 잘 들어요. 네, 할머니. 조금 있으면 썰물이 완전히 빠져요. 그럼 저쪽 물길로 바닷길이 생겨요. 저는 동굴 안쪽을 가리켰습니다. 저 길로 가면 바위 뒤편으로 나갈 수 있어요. 거기 작은 배가 숨겨져 있어요. 그럼 탈출할 수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물때를 정확히 맞춰야 해요. 조금이라도 늦으면 물이 다시 차올라서 못 나가요. 진우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할머니 따라갈게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진우 씨. 네, 할머니. 내가 한 달 전쯤에 서울 갔었어요. 서울요? 응. 건강검진 받으러 큰 병원에 갔었어요. 저는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검진 끝나고 나오는데 길을 잘못 들어서 정신과 병동 쪽으로 갔어요. 그때 복도에서 젊은 아가씨 하나를 봤어요. 진우 씨가 저를 빤히 보았습니다. 참 이쁘고 착해 보이는 아가씨였어요. 환자복을 입고 있었는데 창문 밖을 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때의 장면이 선명히 기억났습니다. 그 아가씨가 나를 보고 웃었어요. 참 순한 웃음이었어요. 내가 안녕하세요 했더니 안녕하세요 할머니 하면서 인사하더라고요. 참 예의 바른 아가씨였어요. 진우 씨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여기 왜 계세요? 그랬더니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 아가씨가 말했어요. 오빠가 내가 아프니까 병원 있으래요. 근데 오빠가 안 와요. 언제 데리러 오려나? 하면서 진우 씨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 눈빛이
참 슬펐어요. 아무 죄도 없어 보이는데 왜 저런 곳에 있을까 싶었어요. 할머니, 내가 오빠 곧 오실 거예요 하면서 위로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가씨가 고마워요, 할머니. 할머니는 좋은 분이에요 하더라고요. 저는 진우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간호사한테 나중에 물어봤어요. 저 환자는 왜 저래요? 그랬더니 오빠가 데려다 놨는데 면회도 안 와요. 불쌍한 환자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진우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게 강지은 씨였어요. 맞지? 네, 맞아요. 진우 씨가 울먹였습니다. 할머니가 지은 씨를 만나셨던 거예요. 그래요. 진우 씨 이야기 듣고 알았어요. 그 착한 아가씨가 강지은 씨였던 거요. 저는 진우 씨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진우 씨, 네 할머니, 내가 여기서 탈출하거든. 그 애 꼭 구해줘요. 약속해요. 네, 네, 약속할게요. 그 애는 아무 죄도 없어요. 그냥 나쁜 오빠 만난 게 죄인 거지. 꼭, 꼭 구해줘요. 꼭 구할게요, 할머니. 꼭요. 진우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밖에서 강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물이 빠지기 시작했어. 준비해. 저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이제 물 떼요. 가야 해요. 저는 동굴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진우 씨가 뒤따랐습니다. 동굴 깊숙한 곳에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여기요. 이 물속으로 들어가면 바닷길이 있어요. 물속으로요? 응. 숨 참고 들어가야 해요. 한 1분 정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나만 따라오면 돼요. 저는 물에 발을 담갔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자, 들어가요. 두 사람은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차가워요. 참아요. 자, 숨 크게 들이마셔요. 그리고 내 손 꼭 잡고 따라와요. 절대 놓으면 안 돼요. 네. 진우 씨가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저도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물속으로 잠수했습니다. 어둠 속이었지만 저는 길을 알았습니다. 오른쪽 바위를 스치고 왼쪽으로 꺾어서 좁은 틈을 통과하고 50년간 수없이 지나다닌 길이었습니다. 30초쯤 지났을까요? 앞에 빛이 보였습니다. 출구였습니다. 저는 속도를 높였습니다. 진우 씨가 제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조금만, 조금만. 드디어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푸아, 진우 씨도 올라왔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큰 바위 뒤편이었습니다. 동굴 입구는 저 멀리 보였고 강민수 일당은 우리를 보지 못했습니다. 성공했어요. 진우 씨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쉿, 아직 안 끝났어요. 저는 바위 뒤로 헤엄쳐 갔습니다. 거기에 작은 나무배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저 배, 저걸 타고 나가야 해요. 두 사람은 조용히 배로 헤엄쳐 갔습니다. 배에 올라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저기다, 바위 뒤에 있어. 강민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강민수가 쌍안경으로 우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잡아, 어서. 남자들이 우르르 달려왔습니다. 빨리 타요. 저는 진우 씨를 배에 밀어 넣었습니다. 진우 씨가 배에 올라탔습니다. 저도 올라타려는데 남자들이 너무 가까이 왔습니다. 50m, 30m, 안 되겠네. 저는 순간 결심했습니다. 진우 씨, 네 할머니, 노잡고 저어요. 어서. 할머니도 타요. 안 돼. 둘이 타면 느려요.
너 혼자 가야 해요. 할머니, 저는 배를 밀었습니다. 배가 해안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할머니, 진우 씨가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배에서 떨어져 물속에 있었습니다. 어서 저어요. 빨리. 할머니는요. 괜찮아요. 어서 가요. 강지은 씨. 구해야지. 진우 씨가 울면서 노를 잡았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가요. 어서. 배가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해안 쪽으로 헤엄쳐 갔습니다. 남자들이 물가에 도착했습니다. 할망구다. 잡아. 한 남자가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저는 반대 방향으로 헤엄쳤습니다. 저들을 더 유인해야 해. 진우 씨가 멀리 가도록. 저는 바위 사이를 헤엄쳐 갔습니다. 남자들이 뒤따라왔습니다. 이 할망구, 거기서. 저는 계속 헤엄쳤습니다. 그리고 절벽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우 씨를 더 멀리 보내야 했습니다. 저는 절벽 아래까지 헤엄쳐 갔습니다. 그리고 바위를 붙잡고 올라갔습니다. 저기 있다. 절벽으로 올라갔어. 남자들도 뒤따라 올라왔습니다. 저는 절벽 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72살의 몸으로는 힘들었습니다. 뒤에서 남자들이 따라왔습니다. 저는 절벽 끝까지 갔습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습니다. 앞은 바다, 뒤는 남자들. 거기서 도망 못 가. 남자들이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저 멀리 진우 씨의 배가 보였습니다. 작은 점처럼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잘 가, 진우야. 강지은 씨, 꼭 구해줘.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센 바람이 불었습니다. 저는 중심을 잃었습니다. 발이 헛디뎠습니다. 아! 저는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아! 남자들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바다로 추락했습니다. 쿵! 차가운 물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차갑네. 물속은 깜깜했습니다. 저는 가라앉았습니다. 아래로, 아래로. 정우야, 엄마 간다.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한편 배 위, 진우는 필사적으로 노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뒤를 돌아보니 할머니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절벽만 보였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진우는 울면서 계속 노를 저었습니다. 할머니의 희생을 헛되게 할 수 없었습니다. 꼭 지은 씨 구할게요. 할머니, 약속 꼭 지킬게요. 배는 천천히 멀어졌습니다. 절벽 위, 강민수가 도착했습니다. 어떻게 됐어? 물에 빠졌습니다. 저 높이에서 남자가 아래를 가리켰습니다. 강민수가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깜깜한 바다뿐이었습니다. 죽었을 거야. 강민수가 단정했습니다. 확인해야 하지 않습니까? 밤에 바다 들어갈 거야? 저 높이에서 떨어졌으면 죽었어. 강민수가 돌아섰습니다. 일단 돌아가자. 변호사는 배 타고 도망갔습니다. 젠장, 쫓아. 어둠 속이라 방향을 모르겠습니다. 강민수가 혀를 찼습니다. 일단 철수한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 알겠습니다. 강민수 일당이 절벽을 내려갔습니다. 그 시각 바다. 저는 물속에서 떠 있었습니다. 의식은 없었지만 몸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50년간 단련된 해녀의 몸. 본능적으로 숨을 참고 떠오르는 법을 알았습니다. 조류가 저를 어디론가 데려가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천천히. 2주 후, 서울 한법률사무소. 진우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앞에는 서류 뭉치가 쌓여 있었습니다. 강태수 회장의 유언장, 강민수의 횡령 증거, 그리고 강지은 씨를 구하기 위한 서류들. 유 변호사님, 동료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법원에서 연락 왔어요. 강민수 구속영장 발부됐대요. 정말요? 진우의 눈이 빛났습니다. 네. 횡령 혐의가 명확하니까요. 그리고 유 변호사님을 살해하려 한 혐의도 추가됐고요. 고맙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섬에서 탈출한 후 진우는 곧장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강민수의 범죄를 낱낱이 밝혔습니다.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고 강민수를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강지은 씨 관련해서도 좋은 소식이 있어요. 뭔가요? 법원에서 강제 입원 무효 판결 내렸어요. 강지은 씨 퇴원 가능해요. 진우는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정말요? 네. 이제 모시러 가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진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약속 지켰어요. 지은 씨, 구했어요. 진우는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바다에 빠진 순례 할머니. 진우는 매일 그 섬 근처 바다를 수색했습니다. 해경도 경찰도 함께 찾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진우는 매일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부탁한 것, 강지은 씨를 구하는 것, 그것만은 꼭 지켜야 했습니다. 그날 오후, 진우는 정신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강지은 씨 퇴원 수속하러 왔습니다. 네, 잠시만요. 간호사가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강지은 씨 나오세요. 잠시 후 복도에서 한 여자가 나왔습니다.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환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순했습니다. 진우 아저씨? 강지은이 진우를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지은 씨, 오래 기다리셨죠? 죄송해요. 아니에요. 아저씨가 와주셔서 고마워요. 지은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삼촌은 안 오셨어요? 진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삼촌은 지금 계시지 못해요. 대신 제가 모시러 왔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아저씨가 와주셔서 기뻐요. 지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진우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렇게 착한 사람을 병원에 가뒀다니. 지은 씨, 이제 집으로 가요. 삼촌 집으로요. 네, 좋아요.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지은이 복도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 그 할머니. 네, 한 달 전쯤에 다 저를 무시하는데 처음으로 저랑 인사한 할머니 있었어요. 진우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할머니, 뭐? 네, 길 잘못 드셨나 봐요. 근데 저한테 인사해 주시고 곧 나갈 수 있을 거예요 라고 하셨어요. 지은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 할머니 덕분에 힘이 났어요. 정말 좋으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인사하고 가야 되는데. 진우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할머니, 지은 씨를 만났었구나. 그래서 저한테 부탁하신 거구나. 지은 씨, 그 할머니가. 진우는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에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네. 두 사람은 병원을 나왔습니다. 일주일 후, 법정.
강민수와 서유진이 피고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방청석에는 진우와 강지은이 앉아 있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강민수는 횡령 및 사기, 살인 미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쾅!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강민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피고인 서유진은 공범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한다. 서유진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횡령한 재산은 모두 환수하며 강지은 씨에게 정당한 상속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판사가 선고를 마쳤습니다. 진우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머니, 해냈어요. 강민수, 감옥 보냈어요. 지은이 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진우 씨. 정말 고마워요. 아니에요, 지은 씨. 이건 제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두 사람은 법정을 나왔습니다. 밖에는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유진우 변호사님, 한 말씀. 강지은 씨, 소감 한마디. 진우는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한 분의 희생 덕분입니다. 누구신가요? 박순례 할머니. 저를 구해주신 분입니다.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날 저녁, 진우는 혼자 바닷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살던 그 섬, 그곳으로 다시 왔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저는 약속 지켰어요. 진우는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은 씨 구했어요. 강민수도 감옥 보냈어요. 할머니가 원하시던 대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었지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할머니, 어디 계세요? 살아계신 거 맞죠? 진우는 매일 바다를 수색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발, 제발 살아계셔 주세요. 그때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띠리링. 진우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유진우 변호사님이신가요?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는 백만섬 보건소 의사입니다. 백만섬? 진우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여기 할매 하나 떠내려왔는데 혹시 아시는 분 아니신가 해서요. 할매. 진우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박순례 할머니세요? 네, 맞습니다. 정신은 아직 안 드셨는데 옷에서 변호사님 명함이 나왔어요. 지금 어디세요? 제가 바로 갈게요. 백만섬 보건소입니다. 배 타고 1시간.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갑니다. 진우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달렸습니다. 항구로 배를 타야 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가 살아계셔. 진우는 눈물을 흘리며 달렸습니다. 1시간 후, 백만섬 보건소. 진우는 숨을 헐떡이며 들어갔습니다. 박순례 할머니, 어디 계세요? 저쪽 병실입니다. 간호사가 가리켰습니다. 진우는 병실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에 순례 할머니가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진우가 달려가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진우예요. 순례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진우? 네, 할머니, 저예요. 살았구나. 다행이요. 순례가 미소 지었습니다. 진우는 울었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할머니 혼자 두고. 괜찮아요. 너 무사한 게 중요한 거지. 할머니, 어떻게
어떻게 살아계셨어요?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조류를 타고 이 섬까지 떠내려오셨어요. 기적이에요. 보통 사람이라면 바다는 내 집이니까. 순례가 약하게 웃었습니다. 강지은 씨는 구했어요. 할머니 약속 지켰어요. 다행이요. 정말 다행이요. 순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강민수도 감옥 갔어요. 15년. 그래. 잘했어. 잘했어. 순례가 진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진우야.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감사드려야죠.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기적 같은 재회였습니다. 6개월 후, 봄, 인천 외딴 섬 순례 할머니의 집. 집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낡았던 벽은 새로 칠해졌고 지붕도 새로 올렸습니다. 마당에는 꽃이 피어 있었고 작은 텃밭에는 상추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진우가 모든 것을 고쳐준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다녀왔습니다. 대문이 열리며 진우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큰 쇼핑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왔니? 고생했어. 순례가 마루에서 일어나 반겼습니다. 완전히 회복한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서울서 사온 거예요. 할머니 좋아하실 것 같아서. 뭔디? 진우가 쇼핑백에서 털실을 꺼냈습니다. 할머니가 저번에 스웨터 짜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아이고, 이런 것까지. 괜찮아요. 제가 입을 거니까요. 진우가 웃었습니다. 순례도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짜줄게. 고맙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순례가 진우를 보았습니다. 진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이제부터 어머니라고 불러도 될까요? 순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 그래. 우리 아들. 순례가 진우를 안았습니다. 진우도 순례를 꼭 안았습니다. 15년 전 바다에서 잃은 아들 정호. 그 빈자리를 진우가 채워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에 손님 오신다고 했죠? 응. 지은이가 온다고 했어. 네. 제가 모시고 올게요. 그래. 저녁 준비해야겠네. 순례가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진우는 마당을 둘러보았습니다. 6개월 전 이 집은 낡고 초라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따뜻한 집이 되었습니다. 진우는 매주 섬을 찾아왔습니다. 서울에서 일하면서도 주말이면 꼭 이곳에 왔습니다. 순례를 돌보고 집을 고치고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것이 진우가 할머니께 할 수 있는 유일한 보답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항구에 배가 도착했습니다. 강지은이 내렸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습니다.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고 옷차림도 단정했습니다. 지은 씨, 진우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진우 아저씨, 지은이 달려왔습니다. 오랜만이에요.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요즘 재활 치료받고 있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다행이에요. 할머니가 기다리고 계세요. 네. 빨리 가요. 두 사람은 순례의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지은 씨, 삼촌 재산 정리 잘 됐어요? 네. 변호사님 덕분에 다 돌려받았어요. 다행이에요. 그 돈으로 좋은 일 하고 싶어요. 삼촌이 원하셨던 것처럼. 그러실 거예요? 네. 장애인 복지관 짓고 싶어요. 저처럼 힘든 사람들 도와주고 싶어요. 진우는 지은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회장님, 지은 씨가 정말 훌륭하게 잘하셨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할머니, 왔어요. 지은이 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술래가 마루에서 웃으며 맞았습니다. 어머, 우리 지은이 왔네. 할머니, 지은이 술래를 안았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나도 보고 싶었어. 어디 보자. 살 좀 쪘네. 네. 요즘 밥 잘 먹어요. 그래야지. 많이 먹어야 해. 술래가 지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한 달 전 병원에서 우연히 만났던 그 착한 아가씨.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할머니, 이거요. 지은이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고마워. 참 예쁘네. 할머니가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그래. 고마워. 세 사람은 마루에 앉았습니다. 술래가 준비한 저녁 식탁. 미역국, 생선구이, 나물, 김치.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한 식탁이었습니다. 자, 다들 먹어요. 잘 먹겠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할머니, 이 미역국 정말 맛있어요. 지은이 감탄했습니다. 그치? 우리 어머니가 최고예요. 진우가 말했습니다. 술래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바다가 정우를 데려갔지만 대신 이 두 아이를 보내줬네.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세 사람은 마당에 나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기서 잠깐 앉아요. 진우가 의자를 가져왔습니다. 술래가 앉았습니다. 진우와 지은이 양옆에 앉았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잔잔한 파도였습니다. 어머니, 진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응? 다음 달에 지은 씨랑 약혼하려고요. 술래가 깜짝 놀라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지은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정말? 네. 어머니 허락을 받고 싶어요. 진우가 술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좋지. 정말 좋아. 술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축하해요. 우리 아들, 우리 딸. 술래가 두 사람을 안았습니다. 지은도 울었습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저를 구해주셔서. 아니요. 진우가 구한 거지. 아니에요. 할머니가 아저씨를 살려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구해진 거예요. 세 사람은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술래가 말했습니다. 그럼 결혼식 때 내가 뭐 해주면 좋겠니? 할머니가 짜주신 스웨터 입고 싶어요. 진우가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멋지게 짜줄게. 고맙습니다, 어머니.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습니다. 술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정우야, 엄마 이제 괜찮아. 새 아들이 생겼어. 딸도 생겼고 별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강태수 회장님, 걱정 마세요. 지은이 잘 지내고 있어요. 진우 씨도 행복해요. 바람이 또 불었습니다. 술래는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술래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마당에 나가 텃밭을 돌보았습니다. 상추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진우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일찍 일어났네? 네. 오늘 서울 올라가야 해서요. 오후에 회의 있어요. 그래. 조심해서 가고. 네.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응. 기다릴게. 진우가 가방을 챙겼습니다. 어머니, 건강 챙기세요. 너도 일 너무 무리하지 말고. 네. 진우가 술래를 안았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나도. 우리 아들,
진우가 집을 나갔습니다. 순례는 대문 앞에 서서 진우가 멀어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손을 흔들었습니다. 진우도 뒤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순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루에 앉아 털실을 꺼냈습니다. 진우가 사다 준 털실이었습니다. 스웨터를 짜야지. 우리 아들 결혼식 때 입게. 순례는 뜨개질을 시작했습니다. 투박한 손이었지만 정성을 담아 한 땀 한 땀 떴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었습니다. 마당에서는 새가 지저귀했습니다. 바다에서는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화로운 아침이었습니다. 박순례 할머니는 그 후로도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유진우 변호사는 매주 섬을 찾아와 효도했고 강지은 씨와 결혼하여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지은 씨는 회복하여 장애인 복지관을 설립했고 많은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순례 할머니는 진우와 지은 부부의 아이가 태어나는 것도 보았고 손주를 안아보는 기쁨도 누렸습니다. 바다가 앗아간 아들 대신 바다가 선물해준 새 아들과 딸과 함께 순례 할머니는 85세까지 행복하게 사셨습니다. 이것이 박순례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응원의 한마디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